안녕하세요. 윈디의 창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피터팬이고요. 이번 영상은 책이 아니라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공포영화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잔인한 장면은 전혀 못 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화 하나를 추천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도덕적인 선택 관계? 그런 거에 굉장히 복잡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퍼펙트 시스터즈. 영화 한 줄 설명을 보면요, 간단해요.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알코올 중독과 연애 위존증이 있는 엄마가 두 자매를 괴롭히는데 그 두 자매가 엄마를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영화 한 줄 평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18세 관람과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잔인한 장면이나 그리고 직접적인 성관계의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18세인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실화라서 이게 모방 범죄를 예방하고자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되게 사실 그 한 줄 가지고는 내용이 감이 잘 안 오죠. 학대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만 보면 자매들이 너무 못되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영화의 내용을 까보고 나면은 의외로 정말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살인은 나쁜 죄예요. 나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엄마도 죄가 없느냐 하기엔 또 애매하고, 그게 과연 최선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나이 때의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굉장히 복잡한 영화예요. 제가 이렇게만 하면은 굉장히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짧게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영화의 시작은 내 식구가 이렇게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식구 구성원은요, 엄마 린다, 첫째 산드라, 둘째 베스, 그리고 셋째인 바비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죠? 영화 소개 글에서는 분명히 자매라는 건 둘을 말하는 거죠. 둘이서 엄마를 죽인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셋째가 나와요. 셋째 바비가 나오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셋째 바비는 첫째인 산드라와 둘째인 베스와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산드라는 19살, 베스는 18살, 그리고 셋째 바비는 7살이에요. 알고 보니까 셋째 바비는 엄마의 여섯 번째 남자친구랑 생긴 아이였던 겁니다. 예, 근데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의외로 산드라랑 베스가 바비를 무척 위해줍니다. 사실 이 바비 위에도 이 둘은 엄마가 굉장히 그렇게 좋은 생활을 하지 않아서 위북 형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아빠 쪽에 위북 형제들도 많고 그런 형제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바비가 같이 살고 그러니까 더 정이 갔겠죠. 아무튼 사실 이렇게 넷이서 이사를 와서 사는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베스가 부정적인 말을 조금 뱉는 거 말고는 이 가족은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화 제목에서도 두 자매를 괴롭힌다는 게 신체적인 학대를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린다는 딸들이 때리지 않아요. 엄마 린다는 오히려 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편이고 굉장히 아끼는 편이고 딸들 말도 잘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과 연애 위존증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좋은 가장의 역할을 해내지 못합니다. 거의 셋을 방치하다시피 하고요. 술을 자주 먹다 보니 직장에서도 자주 잘려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간 집에서도 얼마 안 있어 한 6주 뒤에 나오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데 위기예요. 위기에 이르는데 그 당시에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그 남자친구가 돈을 대신 내줘서 위기를 빠져나가는. 근데 거기까진 뭐 딸들이 늘 그 19년, 18년 그렇게 지냈으니까 괜찮다고요. 근데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새로 사귄 엄마의 남자친구가 문제였어요. 엄마의 남자친구의 이름은 스티브예요. 그 스티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인상과는 다르게 그가 가진 스펙, 나이가 좀 많지만 변호사에 돈이 많고 머리가 좋은 거에 비해서 정말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둘째인 베스를 성희롱하고 엄마의 린다를 때렸으며 셋째인 바비 또 때렸어요. 그 와중 산드라만 혼자서 안 건드린 이유는 아마 산드라가 이 4명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어른처럼, 물론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처럼 대처를 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대처라기보단 가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장의 역할을 해서 스티브도 건들고 싶은데 건들지 못한 거죠. 근데 스티브가 그런 사람인 걸 린다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베스가 성희롱 당할 때, 셋째 바비가 맞을 때 린다의 앞에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그랬지만 나중 가서는 린다의 앞에서예요. 스티브가 린다의 앞에서 둘한테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린다는 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애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브와 나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우리 둘의 그 사이에 대해서 니네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발 합쳤으면 좋겠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사실 스티브가 집세를 린다, 엄마 그 산드라 베스 집에도 돈을 내주고 자기 집에도 내니까 아까우니까 합치자고 한 거였어요. 사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합치자는 거였어요. 영화를 보면 스티브가 정말 나쁘게 나오고 린다도 그렇게 좋게만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 영화는 철저하게 산드라 입장에서, 베스 입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린다나 스티브 입장에서 그 영화를 진행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둘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그건 카테고리가 공포로 분류된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은 공포예요. 영화는 이렇게 나뉩니다. 엄마 린다가 죽기 전 아이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시점, 그리고 엄마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엄마를 죽였을 때, 마지막으로 엄마가 죽고 천국 같은 생활이 이어질 것 같을 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정말 천국 같은 만화를 보내게 됐을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화는 실화이고 또 보다 보면은 두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됐을지가 궁금해요. 둘이 정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져서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도 많아지고 이게 2015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연출이 촌스러운 감? 좀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감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번 여유가 되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구글에서 한 2,500원에 HD로 사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결제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100분짜리 영화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보다 보면. 예. 그럼 제가 거의 드릴 만한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네요. 영화 내용을 다 스포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럼 지금까지 윈디의 창가였고요. 다른 영화나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놀러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